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상읽기 시작한 지 80회입니다. 80번째 이야기인데 어제 그제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을 별로 못해서 그냥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 유명한 이용의 노래처럼 10월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는 만추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이거저거 보면서 문득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구나 하고 그 개인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서원입니다. 전직 최순실 씨. 제가 청와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1년 가까이,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도 최서원 씨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공교로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저하고는 몇 닥들 일이 없어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차도 마셔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가 지난 7년 동안에 감옥소에 있었어요. 나 어쩌구름해서 이 여인, 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하게 됐는가 하는 굉장히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우선 이 최순실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데 엊그제 최순실 씨가 우리 방송의 앵커 역을 하고 있는 이상로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아주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수신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느라니까 아주 부끄러웠어요. 왜 최순실의 개인적인 비극과 슬픔과 고독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최순실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기 전에 우선 최순실 하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변희재입니다. 변희재 군은 옛날 제가 꼬마 민주당을 했을 때부터 저하고는 나이 차이는 꽤 있습니다만은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그 동교동 캠프를 벗어나서 점점 이 박근혜 후보 쪽으로 돌아올 때도 공교롭게 변희재도 꾸준히 이렇게 저와 같은 트랙을 제 뒤에 혹은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왔습니다. 남프라에서 편집인하고 뭐 쭉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적 논설을 즐겼었는데 이 변희재가 최순실에 대한 태블릿 시작한 것이 사실은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부당한 것을 항의하느라고 수년 전에 그 앞에서 데모를 많이 했어요. 농성도 하고. 그리고 그때 태블릿 PC 문제가 이게 핵심이다 해서 그것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제 공군 동기인 서강대학의 최모 교수 그리고 우리가 공동 대표를 하고 그 실무 총책을 변희재가 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좀 그냥 있었고 주로 역할을 변희재가 하다 보니까 변희재가 태블릿 PC의 온몸을 다 바쳐서 올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올인. 변희재의 지난 몇 년간의 삶은 거의 태블릿 PC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몰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디어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희재는 개인적으로 1년 이상의 감옥소 옥고를 치러야 했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투쟁을 선도했습니다. 처음에 WPC 조사위원회 만든 저나 뭐 그 최 교수나 이건 뭐 그냥 밑으로 갈려버리고 변희재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대표가 되었는데 요새 변희재가 저하고는 많이 좀 다른 입장을 취해요. 뭐 속된 말로 머리가 다 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흠이 없습니다만 간격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변희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좌파에서 그 소문난 김용민하고 어울려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농담도 하고 또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막 조회수도 막 올라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핵심이 태블릿 PC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 자기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도 이쪽 캠프에서는 지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야. 이게 문제야. 특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는 전화한 꼭지가 없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어떤 지적인 어떤 자존심,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허무감 이런 것이 많이 젖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희재의 최근의 일련의 행각을 옹호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일탈에 책임감도 느끼고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순실에 대해서는 내가 변희재에게 너무 맡겨버렸구나. 아니 간단히 말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은 5년 가까이 참 쓰라린 옥고 생활을 치르고 나와서 삼성의료원에서 나가면서도 거기에 현장에 와 있었던 무슨 김기춘 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눈길 한번 던지지 않고 그냥 갔어요. 저는 다행히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얼마나 무색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대통령이 가서 그 사람들 보고 뭐 차분하게 눈길 주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것을 하기가 좀 어색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달성 그 사저에 입주를 할 때도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유용화 안내를 봐서 슬슬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인사는 좀 했죠. 일반론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는 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통을 겪은 그 주변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정한 분이구나. 아니면 뭐 불가피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저는 또 그 자리 그 시각에 거기 없었습니다. 그 앞에 전후에 가서 뭐 응원하는 집회도 많이 하고 연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 시각에는 제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도 11.29 기념식 바로 하루 전에 동작동 현충원에 가서 아버님에 대한 참배했던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순실이 좀 풀어달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든 실무 총책임자가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한동훈과 한동훈의 직접 상권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좀 난처해질지도 모른다 하는 건 충분히 예상합니다. 예상하지만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은 내밀하게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최순실이가 자유모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비겁하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 법석인데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불가피한 그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 10월이 가기 전에 최순실을 풀어주세요 하고 한마디 하십시오. 왜 유영아 후원자 된다고 해서 대구시장에 나갔는데 후원자 노릇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최순실이 풀어달라는 말씀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영아가 그 대구시장 거기에 당치나 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가 천하에 홍준표가 나가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김재원이도 나가죠?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졸라서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대통령을 수발하고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대구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달성 군수를 자청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문안도 드리고 대통령도 잘 보호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2년 후에 뭐 여러 사람의 추천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또 어디 국회의원을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구시장은 너무 크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옛날에는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는데 요새는 죽자고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안 합니다. 제가 그 번호를 압니다. 문자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하여튼 강간무소식이. 적어도 유영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안 하겠다 하는 방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서운하지만 낯선이나 먹은 사람이니까 그냥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괴롭고 말 못할 어떤 고독감 이런 것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을 해본 사람은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해야 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모세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모세원 교수. 동아일보 기자도 하고 목포대학인가 어디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이 양반이 말년에 시로 변신을 해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특히 이 영문과 한시 아주 밝아서 시를 수백 수를 썼는데 그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시가 100편은 넘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문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짝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만하면 당나라의 이태비기를 버금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에게 무슨 박 대통령이 무슨 연락했을 리는 만무하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노래 만든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노래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모의 대상이 된 인간 박근혜.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침묵의 벽에 꽉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의 고려를 해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최서원이는 제가 공부가 충분치 않습니다만 최서원 씨의 어떤 그 형사적 소추 내용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석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양반의 구체적인 죄가 뭔지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 무슨 국회의원 나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때
최순실의 재산이 뭐 100조가 된다고 300조라는 그런 아무개 하나 이름도 들고 싶지 않아. 그렇게 거짓말을 풍선을 띄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녀. 최순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박근혜 씨가 박근혜 전 의원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한 16, 7년 동안을 응달에서 사셨어요. 응달. 사람이 잊혀진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모든 것을 수발해 준 사람이 최순실입니다. 예? 먹고 자고 입고 심지어 내일까지 다 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박근혜 의원이죠, 당시에. 전 의원이죠. 어디 돌아다닐 때는 최순실이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발했던 사람 중에 김모 여사라고 제가 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육군 소장 출신이고 연세대학 나온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 싫지는 않지만 저 삼성동 근처 집 살 때 집 계약금 가지고 왔다 갔다 심부름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둘이가 상당히 김 여사하고 최순실이가 약간의 파워 게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순실이가 그 정윤회 남편과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때 청와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 여사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신고합니다 하고 전화를 하고 해서 저도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김모 여사도 최순실이하고 약간 파워게임은 하고 있었지만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건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뭐 이상한 말 하나만 얘기하자면, 뭐 최순실이가 무슨 연설문을 고치는데 뭐 지가 다 끼어 들어갔다. 감히 지가 뭔데? 이런 식의 그 좌파 언론의 그 부풀림이 그게 사실은 웃기는 겁니다. 제가 홍보특별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서는 저도 많이 스크린합니다. 뭐 100%다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7, 80%는 봅니다. 외부로 나가는 거. 그런데 청와대에서 문서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하고 대통령 문서가 되기까지는 대통령 문서가 아니에요. 일반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대통령의 그 문서는 연설문이나 이런 것은 보통 그 타겟가 중3 정도의 수준의 한글을 사용합니다.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합니다. 젊은 사람도 보게 하고 강남 아줌마도 보게 하고 늙은 한학자도 보게 다 읽힙니다. 그래서 커멘트한 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문안 연설문 비서가 그걸 확정하고 그 대통령이 그걸 가서 딱 이걸 하겠어 오케이 하고 딱 발표하면 그때 대통령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문서를 만졌다고 해서 대통령의 문서를 이래라 저래라 최순실이가 간섭했다. 그건 전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대통령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외에 뭐 최순실이가 너무 가까워서 내가 심리적 벽을 세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오게 한 거, 가까이 하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넘어올 만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인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최순실하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정유라니 뭐 말 사건이니 무슨 어쩌고 또 뭐라고 할까 또 그 양반은 굉장히 또 무식한 사람으로 모는데 최순실 씨가 독일 유학생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꽤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서원 씨가 옥고 7년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나 이런 것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라는 사람에게는 쟤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광화문에서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러면서도 탄핵 무효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뒤에 있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참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언젠간 뭘 허겄지 참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말을 못할까. 엊그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12.6 그 대통령 서거 기념일 현충원에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민족중흥회에서 정재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고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딱 재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서 그거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어떤 그 준비하는 사람에게 얘기는 했는데 그것이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끝나고 돌아오니까 저녁에 거기 참석했던 어떤 선배 의원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김 의원 그 자리까지 마련해놨는데 왜 안 오셨어? 그러더니 무슨 자리요? 아니 우리 자리인데 김경지하고 이름 딱 붙어있대 의자가. 그래요? 나 그거 몰랐습니다 그랬죠. 나 그거 재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민족중흥회 쪽에서 저 같은 별거 아닌 사람에게 자리까지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 대단히 고맙고 재판한 것도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향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런 운동과 일관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이제 옆길로 좀 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갔다 오니까 또 얘기를 주변에 이제 우리 동지들이 꼭 한마디 더 해라고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여의도에 가면 마설렁탕이라고 마삼계탕 제 후배 하나가 그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저를 실컷 먹으면서 저를 실컷 이제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세찬 문제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느냐고. 이세찬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게 뭐가 있어. 형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시오. 그래서 엊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두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세찬 군은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를 딱 2년 했습니다. 3년 임기에서 1년 안 하고 2년을 딱 했는데 물러나면서 후임 총재를 뽑는 그 후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지부장 중에 몇 명, 그리고 고문에서 몇 명, 그 지회장이라는 게 253개가 있죠,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의 시도 회장이라고 회장에서 몇 명, 그리고 사무국 직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된다 하는 아주 엄격한 선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핸들할 사람으로 부총재 중에서 누구를 시켜야 되겠는데 나이가 좀 든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부총재 중에. 그래서 속담 말하 좀 볼락볼락하는 사람, 야무진 사람으로 그 이상군 자네가 좀 하소 해서 그 사람이 자유총연맹 총재를 한 2, 3주 좀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을 하는데 좀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자기가 그걸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기 사람을 막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야. 원칙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고 자유총연맹을 벗어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에 대한 하여간 인원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채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 박종환 충북경찰청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물러나갔죠. 그래서 권한대행을 하기는 했지만은 짧은 시간 그래도 그것이 좀 시끄럽게 떠들어져 가지고 자유총연맹 총재로 가끔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가끔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유총연맹 동지인데 이번에
강진구 경향신문사 기자 그 녀석 때문에 좀 발석이 되는데, 이 강진구 기자가 옛날 제 현역하고 있을 때 저를 취재 많이 하고 제가 좀 잘 압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전화 와서 선배님 저 기억 못 하십니까? 기억하지. 근데 웬일이야? 그랬더니 저 선배님이 잘 아시는 이세창 권한대행 잘 알지. 근데 왜? 그 사람이 요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 재주가 좋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같이 술도 먹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이 그러나? 그리고 그 사람 뭐 그런 거 하면 나한테 와서 자랑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랬다면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신용 강자가 나타났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하려니까 통 전화번호가 없고 해서 선배님이 아실까 싶어서 물었는데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준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 내가 찾아볼게. 그러고 찾아가지고 내가 문자로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세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강진구라는 기자가 전화를 할지를 모르는데 니를 아주 아주 새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거 상당히 기분 좋아하겠지. 이게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더라고. 그럼 고마가 그런 질문을 할 테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답변하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기자가 이세창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는 내용 그거 보니까 좀 어물어물하고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김우겸이라는 자가 난리 법석을 해가지고 무슨 새벽 3시까지 술 마셨다 난리고 그냥 서투른 시나리오를 막 써가지고 난리 법석인데 그것 때문에 이세창 군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충직하고 활달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투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혹시 말을 실수했는 여전히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측근이라 하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저야 가끔 자유청년맹 총재하니까 저로 오해를 해갖고 이제 이름이 뜨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거기에 한 500리쯤 떨어진 데 있는 관계 없는 사람이고 이세창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장래가 잘 열리도록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저에게 압력을 많이 넣어서 한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만히 계신데 그 후에 또 집 산다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 강용식이하고 그것도 제가 잘 아는 후배들이에요 전부 다. 돈을 빌려주고 받고 어쩌고 해서 돈이 참 없기는 없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사이에서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는데 어쩌다 돈이 없다고 보니까 그랬겠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박지만 동생이 또 그걸 커버해서 해줬다는 얘기도 들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시대의 그 비극적 고난과 아픔을 다 가지고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언젠가 또 그 나름의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보니까 그래도 책은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줬는지 어쩐지 겉만 뺑뺑 돌았어요. 제게는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언젠가 육성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유영아의 선거를 위해서 육성으로 하셨던 것만큼 적어도 그만큼 10월이 넘어가기 전에 최순실을 구속에서 풀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침묵을 지키면 그건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이 잘 보여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윤석열이 물론 그 원죄 한동훈 윤석열이 쪽에 그 원죄에 해당되는 소위 아킬레스 건이면 뇌관입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나 최소원 씨가 나와서 그거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부를 사전에 하시고 최소원이에게 자유몸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을 확실히 짚으면서 박 대통령의 침묵과 눈길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적어도 아버지의 묘소에 참배할 정도의 기력이 있으면 이건 충분히 최소한을 풀어라 하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아주 많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게 만추를 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